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연실색이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연실색이다 하면 예문을 한번 볼까요? 그녀가 어찌나 아연실색을 하든지 내가 더 놀랐다. 네. 그의 무례한 언등에 사람들은 아연실색하였다. 우리가 가끔 쓰고 많이 듣습니다. 이 아연실색이란 말이 어디에서 온 말인가 하는 것이 조금 저 궁금하게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냐, 중국에서 온 것이냐, 일본에서 온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글쎄요, 정답이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연실색이다. 이 말과 또 비슷한 말이 있다. 대경실색이다. 이것도 뭐 가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연실색이다. 이것은 잘 쓰지 않는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연실도다. 아연실소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자도 글자가 다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연실색이다. 아는 벙어리 아다. 입구자에 버금아자 발음이 왔다. 이렇게 되죠. 연은 그럴 연이다. 그렇다. 계곡이 연자입니다. 그렇죠? 그게 연화 발이 왔다. 불화가 왔다. 실은 이를 잃어버린다. 이를 실은 손수자에 그렇죠? 파인 불이다. 이것이 이제 삐친 별이면 이것이 파인 불이다. 이렇게 되죠. 손에서 뭐가 빠져나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다. 이쪽 부분이 이제 손을 뜻하고 이쪽 부분이 말하자면 빠져나가는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 색은 이제 빛색이다. 그래서 위에 부분은 이것은 사람 인자가 변한 것이다. 아래쪽은 이제 땅 이름 파자는 사람이 꿇어 앉은 모양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국어 사전을 보니 아연 우선 그리고 실색 두 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나눠서 따로따로 별도로 의미를 가진다. 아연이라는 것은 아는 것은 이게 말을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말이 안 나온다. 연이라는 것은 전미사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고 너무 놀라거나 어이가 없어서 또는 기가 막혀서 입을 딱 벌리고 말을 못하는 그런 모양이 아다. 아연이라는 것은 그렇다. 입이 떡 벌어지고 말이 안 나온다. 실색이라는 것은 얼굴빛이 달라진다. 얼굴빛을 잃어버렸다. 얼굴에 이렇게 화색이 되는 얼굴에 얼굴빛이 싹 가버렸다. 백지장처럼 된다든지 그런 놀라서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이 아연이다. 자, 그러면 아연과 실색을 합치면 우리가 대략 알겠습니다. 그렇죠? 뜻밖의 일에 몹시 놀라 낯빛이 변하는 것이 아연실색이다. 그렇죠? 이 아연과 실색이 대체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러한 의미로 가지고 있다. 자, 앞에서 이제 비슷한 말이 몇 개 나왔습니다. 이게 악연실색이라는 말도 있다. 악연실색. 악이라는 것은 놀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경악한다. 그렇죠? 아주 놀라고 놀라는 것을 경악한다 했다. 그래서 악연은 경악이다. 깜짝 놀라 얼굴빛이 달라진다. 우리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대경실색이다. 이것도 우리 가끔 씁니다. 아주 크게 놀라서 실색을 한다.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대경실색이다. 이 말은 별로 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대경실색은 우리가 가끔 접할 수 있는 그런 낱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연실도다. 이것은 우리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비슷한 말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은 조선 왕조실록에 나온다. 몇 번 나온다. 네. 여기서 아자는 의심할 하다. 뭔가 의아하다 할 때 쓰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연실도다. 여기는 도라는 것은 그림을 뜻하지만 무슨 의도,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할 때 그렇죠. 무엇을 너무 아연해서 이것도 놀란다. 그런 의미로 봐서 놀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경우에 이렇게 실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연실소다. 웃음 소자가 들어갔다. 이것은 중국 말로만 아마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전에 나오지 않는데 허허거리면 웃는다. 자신도 모르게 허허 웃음을 터뜨리는 것,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것. 이것이 아연실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연실색하고 아연실소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낱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연실색이 어디에서 온 말인가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일본에서 왔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이 아연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아연이라는 말은 꽤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색을 붙인 아연실색은 없다. 아연과 실색을 따로 쓴다. 같이 붙여서 이렇게 쓰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일단은 봐서 일본에서 온 말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그러면 중국에서 왔을까?
중국에 보니까 아연실색이란 말이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웨이웨이라는 사람이 있다. 예, 위웨라는 사람인데 웨이웨이라는 사람이 어떤 작가인데 장편 소설을 썼다. 화봉황이다. 이것은 아마 불사조를 뜻하는 그런 이러한 제목의 작품에 보면 문장 속에 아연실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중국의 사전에는 아직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나온다. 이러한 소설에 이 말이 나온다라고 말하자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아연실색에 대해서 제가 이 화봉황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웨이웨이라는 사람이 썼다. 웨이웨이라는 사람은 언제부터 살았냐 하면 1920년 현대 사람이에요. 20년에서 2008년까지 살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본명은 위홍글이다. 필명이 위웨다. 웨이웨이다. 이 사람이 중국의 작가고 시인인데 이 화봉황 불사조라는 뜻의 이 작품은 1997년에 나온 소설이다. 근데 그러면 이 중국에서는 기록상 아연실색이라는 말은 1997년 처음 나온다. 우리는 저도 보더라도 어릴 때부터 아연실색을 썼다. 이 훨씬 이전에. 그러면 일본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 중국에서는 최근에 나온 말이므로 우리가 만든 낱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아연실색을 썼을까? 글쎄요. 중국에 우리 조선족 동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전해질 수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만들어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나온 말이므로 우리가 쓰는 아연실색은 이 중국에서 나왔다고 하기 어렵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슷한 말을 제가 앞에서 몇 개 했습니다. 아연실색이다. 이것은 물론 당연히 우리 사전에 나옵니다. 우리 사전에 나오는데 중국에서도 앞에 나왔는데 1997년에 처음 등장한 말이다. 일단은 그렇지만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중국의 사전에는 소설에 나왔다. 대경실색이라는 것은 우리 사전에도 나오고 중국 사전에도 나옵니다. 중국 사전에 나온다. 악연실색이라는 것은 우리 사전에 나옵니다. 우리 사전에 나온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나온다. 조선왕조실록에. 근데 중국 사전에는 나오지 않고 흑기라고 제가 적은데 이것은 중국의 흑룡강성에서 만든 아마 조선어 또는 중국어 사전인 것 같습니다. 이 흑룡강성에 조선족이 살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악연실색은 우리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연실도라는 것은 중국이나 우리나 일본이나 사전에 나오지 않고 조선왕조실록에만 나온다. 네. 그리고 아연실수라는 것은 보니까 중국 사전에 나온다. 중국에서는 지금 많이 쓰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실록에도 나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복잡해졌고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아연실색이라는 것은 일본과 중국과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우선 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대경실색은 우리도 많이 쓰고 중국도 많이 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악연실색이라는 게 사실은 발음이 아연과 관련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기억 받침이 있습니다만은 아연실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저로서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중국이나 일본은 쓰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연실색은 일본에서 온 말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중국에서 온 것도 아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1997년 어떤 책에 말하자면 그래 처음 나온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한자를 잘 모르고 하면 아연질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연질색이라는 말은 없다. 그렇죠? 여기 질색이라는 것은 질이라는 것은 막힌다는 그런 뜻이다. 질식한다 할 때 그것이다. 그렇죠? 아연질색이라는 말은 없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 인변에 나아자를 쓴 아연이라는 말도 우리가 가끔 쓴다. 이것은 갑자기라는 뜻이다. 갑자기. 급작스러운 모양. 갑자기 얘기할 때. 아연 긴장감이 감돌았다. 예를 들어 어떤 장소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일이 딱 누가 어떤 말을 한번 딱 하니까 갑자기 말하자면 쥐죽은 듯이 어떤 긴장감이 쫙 들었다. 그때 아연 할 때는 갑자기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갑자기 아자는 소련, 러시아 옛날에 알아서 할 때 아자 썼죠. 아관 파천할 때 알아서 할 때 쓰는 글자다라는 것도 우리가 몇 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벙어리 아자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농아다,
농이라는 것은 귀가 들리지 않는다. 청각장애를 얘기한다. 그렇죠. 청각장애를 얘기하고, 이것은, 말이 잘 안 된다. 귀가 문제가 있을 때 말도 이제 잘 못할 수 있죠. 어쨌든 이것이 농아다. 예.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 학교가 농아 학교다. 농아. 그렇죠.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교육기관이 농아다. 그렇죠. 맹아다. 맹은 이제 눈에 시각장애인이다. 시각에 문제가 있다. 시각에 문제가 있고 또는 말하자면 언어장애가 있다. 그런 사람을 맹아라고 한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맹아 학교다. 그렇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맹아 학교, 농아 학교. 이때는 아자는 이 벙어리 아자를 쓴다. 농아와 맹아를 합쳐서 농맹아라고도 한다. 그리고 아자가 쓰는 일반 용어 중에는 아령이다. 그렇죠. 덤벨이다라는 영어를 한자말로 아령으로 옮겼다라는 것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 농아다, 맹아다 할 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 아자 썼을 때, 그렇죠? 농아, 귀가 들리지 않는 아이는 말하자면 아이 아자를 쓴다. 여기 아자와는 다르다, 그렇죠? 맹아는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를, 시각장애 아이를 맹아라고 한다. 그래서 이 아자가 이 벙어리 아자를 쓰느냐, 아이 아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낱말의 구분된다. 그래서 한글로만 쓰게 되면 그걸 뜻을 잘 구분해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연실색이다. 아연실색. 그리고 또 악연실색이다. 그렇죠. 악이다. 악연실색. 놀랄 악자다. 경악한다. 이것은 다, 그리고 대경실색이다. 이 세 개는 다 지금 현재 우리 사전에 다 나와 있는 말이고 그렇다. 그리고 갑자기 아자를 쓴 아연이란 말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